지금 이 고추가 잎이 노르다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잎이 오므러지고 그럼 약간 좋았다가 나빠졌을 거거든요. 그럼 이 고추는 질소 부족 가리 가다 증상으로 가기 때문에 고추가 지금 열과 현상이 나올 거예요. 새카맣게 해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굳어가지고 이게 요런 게 많이 나오고 줄이 짝짝짝 꺼인 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색이 진하고 부드럽고 연해야 되는데 노란빛이 나고 잎이 오민다. 이렇게 잎이 오미고 색이 진하지도 않고 딱딱하게 자꾸 굳어간다. 그럼 이거는 가리 가다한 된 가리 성분 많은 비료를 계속 주고 있다. 가리. 지금 올해 우리나라의 고추 역사상 겨울 고추가 최고 비싼 기간이 장기간 같다. 그건 원인이 뭐냐? 농자재에서 파는 20에 20 비료를 줘서 그렇다. 그래 그 비료를 주면 질소 20이 가스가 빠지면 14로 바뀌어요. 그럼 인산가리는 20 그대로 유지한다. 서너 번 줘보면 세 번만 줘도 고추가 낙가돼 버리고 안 돼요.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떤 비료 주고 있습니까? 지금 NK 주다가 예. 계속 NK 비료를 줬는데 NK 비율이 예. N이 15, 예. K가 9. 예. 그러면 짜리 두 개가 안 맞아요. 요소 3.5kg에 가리 1kg에 고토 500g 정도. 그러면 100평에 5kg 정도. 단비 형태로 줘야 되네. 그렇죠. 따로. 그래 줘야 되는데 그러면 3.5kg가 요소가 46%지 않습니까? 그 45% 계산하면 뭐 30밖에 안 된다. 30 중에 주실 때 또 가스가 나간다. 30%. 토양 결합할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품질이 이제 좀 더디고 둔화되고 장애 오는 주 원인은 가리 가다 질소 부족. 그 마디도 빠질 수가 있어요. 쭉쭉. 키도 커버린. 여기에 보면 여기서는 멈췄다가 여기서 늘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마디 결과를 보면 여기서는 짧게 뻗은 마디가 가다가 여기서 늘어지기 시작했다. 요때 아마 NK 비료나 비료 줬을 거예요. 그래 줬다가 그 다음에 요건이 적당했다가 그 다음에 또 튀었다가 늘어졌다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이 비료의 구성이 안 맞다는 거죠. 비료의 구성이. 그럼 질소가 좀 많고 가리가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가리 구성이 많아서 그렇다. 가리가. 지금 15대 군대도 그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15 자체가 가스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 그 15를 30으로 빼버리면 10밖에 안 되죠. 10에 9잖아요. 그럼 토양 잔량이 비료가 문제겠죠. 지금 보면 수분 45.8%에 온도 이시가 1.53, 온도 19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최적의 조건인데 비료가 부족한데 그 비료가 부족분의 비료는 질소로 보면 되거든요. 그럼 토양 이걸 분석해 보면 그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이니까 토양 분석 기술센터 분석해 가지고 이 흙을 떠서 그 자료를 사진을 찍어주면 제가 또 같이 의논할 거고 요거는 고추 끝날 때까지 요소만 계속 줘도 될 것이다. 요 위에 집에 전에 요소 주라 잘 나가다가 지금 요소 다 먹고 파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꼬부러지고 가리 가다 돼버리고 그 원인이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그럼 요거는 파는 단품 그쵸. 요소 사다가 요소 염화가리. 요게 지금 정도 줘라. 여기 못 크고 있다. 3.5kg에 지금은 요소만 100평에 5kg씩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을 줘라. 그러면 일주일 간격 2번. 100평에 5kg씩. 그럼 여기 몇 평이죠? 이게 지금 전체 면적으로는 700평 조금 넘고. 예. 그러면 700평. 35kg를 주라고? 그렇죠. 그러면 2번 주면 내가 벌떡 깨어나 가지고 엄청 70kg를 주란 얘기네 일주일에. 오늘 주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줘야죠. 그러면 35kg를. 예. 그래서 그래서 35kg면 엄청 많은 양인데 한 포가 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넣어주면 이 애가 생육이 멈춰버리고 생산이 엄청나게 감소해버리고 요런 파지들이 많이 하고 짧아져 버려요. 더워서 못 커져. 그럼 생육 기간이 자꾸 천천히 자라요. 요소를 일주일에 한 포씩 25kg 한 포. 한 2주 줘버리면 그럼 좀 부족할래나? 늦어요. 빨리 못 깨어나면 그건 엄청난 경제의 손실이 나온다. 그럼 목마른데 35kg? 목이 말라 죽겠는데 비빔밥이 나물과 양념이 많은 거 짜은데 그걸 밥을 조금 비벼 먹고 있으면 좀 넣고 밥을 확 넣어가지고 비벼 먹어야 될 걸
그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농가들이 많아요. 사장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죠. 예, 그러면 금방 풀려요. 이 작물이 그 100평당 5kg를 주면 그 이시값이 0.4밖에 안 올라가요. 100평에 1kg의 비료를 주면 0.08이 올라가요. 100평 1kg가. 우리 1kg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주 작은 양이다. 이해가 되죠? 0.08이다. 아니 근데 이게 보면 예. 제가 늘 지금도 궁금한 게 예, 밭에는 예. 이 흙골. 생산과 관련 없는 그래서 이 고랑이 있잖아. 작게 줘요. 노지는 20kg가 1kg, 20kg 한 포가 0.8이 이시고, 하우스에는 흙골이 있으니까 네. 그 반으로 반 거죠. 10kg가 0.8이 이시. 그 사장님이 굉장히 과학적이시네. 근데 다른 분들 내가 이런 질문 똑같은 질문을 하면 예. 다른 분들은 그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비료를 만든다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 그 당연하죠. 예. 이게 식물이 먹었을 때 예. 이게 추울 때는 좀 덜한데 이게 가리 가다가 더워지면 가리는 더운 비료, 요소는 시원한 비료. 잎에 함수량이 늘릴 수 있는데 가리는 함수량이 안 늘어나요. 여기 엽록소로 만들 수 있는 가리가 아니래요. 질소가 들어가야 엽록소를 만들고 엽록소에 인산가리 혼합해서 탄수화물 만들어서 뿌리 이동시킬 건데 질소량이 부족하면 엽록소량이 부족하고 엽록소량이 부족하면 탄수화물 부족하고 탄수화물 부족하면 함수량이 떨어져요. 이 공이 되죠. 그러면 요소를 연속해서 몇 번을 두 번만 주면 돼요. 두 번. 두 번 주고 그 다음에는 70kg를 사다가 예, 그 다음에는 계속 줘야 되니까 더 사다 나면 되겠죠. 요소 한 20% 사다 나면 계속 끝날 때 계속 먹어야 된다. 비료가 작으면 절간이 늘어진다. 웃자람이 벌어진다. 이 시값이 낮으면. 근데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틀린 게 예. 작년에는 제가 단품 비료를 사다가 예, 매일 제- 3kg씩 제조해가 주죠. 예, 아니 그냥 따로따로 예. 예를 들어서 1인산 가리 하루, 예, 그다음에 질산 칼슘 하루, 예, 황산 가리 하루, 예, 그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하루 예. 이렇게 4개를 예. 매일 돌아가면서 3kg씩 쭉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왔냐? 절간이 이만큼씩 벌었어요. 비료가 부족하면 절간이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 과는 안 열리고 예, 절간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얼굴이 나올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나와. 20, 얼굴 안- 20, 20으로 예, 올해 바꾼 거예요. 20 하면 그것 때문에 올해 대한민국 고추 생산이 줄었다. 그러면 그 비료 저기 대성 저 사장님한테 가서 항의를 해야 되겠네. 아니, 알지도 못하고 아니요. 권했다고. 권행기 우리가 사용한 우리 탓이지. 주식 사락한다고 주식 산 내가 탓이지. 아니 뭘 사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그 사람은. 아니요, 주식을 사라 그래도 주식을 사라가 아니고 돈 번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고추 비료도 추천할 때 예,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해야 되지.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맞죠? 내가 괜히 괜한 소리 한 험담을 거고. 할 수는 없어요. 남을 근데 하여튼 그분이 20, 20, 20 그렇지. 그것 때문에 해서, 그거를 갖다가 말하기가 좋거든요. 우리가 30, 30, 30 주락하면 많다. 10, 10, 10 주락하면 작다. 20, 20 주락하니까 아이고 요거 딱 적당하다. 됐다. 밸런스가 맞다. 아 요거 딱 됐다. 이래 됐는데 그게 가스가 빠지 암모니아 뒤질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20, 20, 20 그 복합 비료 안에 질 상태의 질소였다면 칼슘하고 예, 마그네슘이 없어. 그거는 황하고 마그네슘이 빠져 있더라고. 괜찮아요. 그리고 저것도 없어. 그 저 몰리브덴도 없어. 괜찮아요. 그래서 몰리브덴 따로 사서 조금씩 주고 황산 마그네슘 따로 주고 그것도 괜찮아요. 황산 칼슘, 질산 칼슘 따로 조금 주고. 그것도 다 없어도 돼. 어지간한 뿌리가 녹이 먹고 어지간한 다 만들어 먹어요. 그게 양념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비빔밥에 맛이 떨어지는 건 조금인데 우리가 그 일꾼이 일할 때 밥 맛있게 비비가 양념 조금 조금이 없어도 깨소금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배가 안 부르냐? 아무 지장 없더라. 뿌리가 힘이 잎이 두껍고 강하면 마그네슘 녹이 먹고 칼슘 녹이 먹고 돌가루 녹이 지가 먹고 알아서. 그렇죠. 그런데 양념에 따지 치중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에 칼슘 부족해서 이제 붕산까지 왔거든요.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아니, 미량 요소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질소 부족에 의해서 농사의 99%가 좌우된다. 그건 다른 분이 계신데 그 사장님이 비료업자신데 예. 그분 말씀하고 사장님 말씀하고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 그분도 이 시값이 겨울에는 이 시값이 2.7이 돼야 절간이 맞다. 그러면 공급원 이 시가 양액에서 3.7을 줘도 2.7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다르다. 네덜란드는 일장이 길어서 흡수 시간이 많다. 우리나라는 겨울에 일장 기간이 짧아서 대사작용 흡수 기간이 짧다. 그러면 농도를 높게 먹어야 된다. 그럼 봄 되면 이 시를 겨울에 2.7, 봄에서는 2.1, 여름에는 1.8, 사계절의 이 시값을 제가 분류시키거든요. 그럼 잔량 이 시의 중에 공급은 이 시는 별개다. 그럼 잎의 모양과 색깔, 비분이 적당하면 길이가 길어진다. 어깨와 길이. 그럼 어깨와 길이. 그럼 요거는 길이가 약간 짧다. 그럼 지금 이파리가 좀 작아요. 그렇죠. 작아진 원인은 더워서 작아진다. 그럼 가리 분유가 많다. 부드러워야 된다. 부드럽고 두꺼워야 된다. 부드러운 두껍지 않다. 그거는 가리 가다라서 딱딱하다. 일단 이번에 한번 넣어보고 예, 그렇죠. 확실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비료에 의해서 얘가 무기물 원소 먹고 크는 거지 뭐 고사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절간의 길이가 길다는 거는 질소분과 이식값이 안 맞다는 거거든요. 요 절간 길이가. 지금 현재의 요 절간 요 정도는 적당하게 아니요. 보이지 않으십니까? 손가락 두 마디에서 조금 더 되는 정도. 이만큼. 그렇죠. 요 부분이 나왔죠. 여기는 비료 과다해서 짜버린 거예요. 여기 여기. 딱딱딱딱 붙은 거. 예. 비료 과다. 예. 여기는 과다식이죠. 예. 그때는 한번 과다식이고 그 밑에 거는 엄청 좋았을 거예요. 요 밑에는 요 밑에 절간이 딱 맞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딱 맞죠. 여기 요 거리 요 거리. 예, 그래서 요 10cm 내외네. 10cm 아니요. 쬐끄만 되네. 7cm 정도. 7cm. 예, 네. 7cm에서 10cm 니까 7cm 정도에서 5cm 이상 7cm가 제일 적당한데. 그럼 어느 위치냐면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는 요 손가락 재보면 한 7c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럼 예. 요 정도에서 계속 다닥다닥 열어야 된다. 그럼 잎 사이즈하고 다 맞다는 거죠. 그 이식값이 얼마냐? 겨울에서는 2.7, 봄에서는 2.1. 근데 그 이식값만과 또 분류가 안 된다. 먹는 양의 성분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질소가 많으면 얘가 부드럽고 두껍다. 근데 가리가 많으면 딱딱하게 오민다. 그래서 위에 집에 저 신사장 집에 있지 않습니까? 요소 조락가 잘 열다가 지금 다시 안 열어. 요소 다 못 붙다. 계속 안 좋네 그럼. 그렇죠. 근데 전에 저기도 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비료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제가 아무리 가리키도 원래대로 돌아가더라.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해서 더 그래요. 불안하면 물어봐야 되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가서 네. 아침에 해 뜨기 전 이 모습을 사진을 찍으면 전 알아요. 해 뜨기 전에 사진을 찍어 저한테 촬영해 보내면 뭐다니 요거 모양을 보고 자꾸 분석하거든요. 사진 자체를 분류를 보면 딱딱해 보이거든. 학대해 보면 요 잎을 갖다가 학대해 보면 딱딱해 보여 이게 화면상에서도. 그럼 이걸 갖다 저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농가에 그렇게 가르쳐. 왜 교육 시킬 때 요소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뭐 금기시하진 않지만 예. 요소를 사용하는 걸 극도로 억제시키고 그래요. 요소 쓰지 말고. 비료를 적게 주면 웃자람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소를 줬을 때 웃자람이 벌어져요. 적을 때. 그래서 이 시가 겨울에 이 시가 1.5가 되면 웃자람이 일어나요. 2.5가 되면 있지 안 오르는 2.5를 주본 사람이 없다는 거 제대로 못 줘서 일어났다는 거. 지금도 1.5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지금 여름에 이제 봄이니까 봄의 중심이 들어왔어요. 봄의 중심은 4월 15일,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봄. 그 2월 15일과 3월 15일 사이는 계절의 변동기 한 달. 그럼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계절의 변동기 한 달.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 여름. 그 8월 15일부터 9월 15일 계절의 변동기에 태풍이 제일 많이 불죠. 우리 뭐 6월 말이면 다 정리할 건데요. 뭐. 아니요, 계절을 알아야 돼요. 계절을. 알았어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그리고 알아듣겠네요. 가을에 또 해도 토양 분석에서 가리가 많으면 기비를 요소만 주면 된다. 요소만. 제주도의 밀감도 1200평 밀감이 퇴비를 많이 주고갖고 복합비를 줘서 인상가리 갖다 댄 거 1200평에 요소를 50% 주니까 벌떡 깨어나서 밀감이 당도가 많고 잘 된다. 그리고 사이마스케치 여름에 600평에 요소를 20% 주니까 사이마스케치 이파리 12장으로서 4kg를 익혀낸다. 1kg 내송이. 요소로. 그렇죠. 인상가리가 많았을 때 하는 거고. 지금 사장님 제가 제일 고민이 예. 이 고추 농사를 계속 가야 되느냐. 왜냐면 인건비 때문에 수지를 맞추기가 어려워졌어요. 점점 어려워져. 생산량이 지금보다 늘리거나 예. 그래 늘리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아니요 요 단면적에서 늘리란 말이에요. 요 면적에서 그렇죠. 단면적에서 이 오래된 땅도 가능합니까? 여기 벌써 고추 농사만 한 20년 전 먹은 땅이라는데. 그 관계 없어요. 저쪽에 가면 사촌 형님 그쪽에는 30 몇 년 했으니까네.
그건 40년 했으니까. 오, 그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1년에 그 질소를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대를 넘어서 고인이 형님이 되고 나서 조카가 할 때는 이제 질소는 안 되니까 이 씨가 1.m 올라가니까 마디가 쭉쭉 내려져 버려.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님은 눈으로 보고 이걸 다 알았거든요. 제가 측정기 재는 거하고 더 정확해요. 예, 그래서 경험이 그렇게 무서운 거지.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데이터화 해놨다. 한국문헌부에서는. 근데 여기서 데이터화를 하면 되지. 우리가 그걸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양액 재배도 있는데, 맞아요. 예, 그렇죠. 양액 재배도 있고, 그래서 여기 계절의 이식값에 잎이 딱딱하면 안 돼. 부드러워야 된다. 만졌을 때, 그죠? 부드러워야 된다. 예, 그리고 약간 이거 우리 잎은 약간 부드러운 편이네. 여기 아니요. 장사장 거보단. 장사장 뻣뻣하던데 만져보면. 그것도 조금은 풀렸어요. 제가 요수 저렇게 가.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많이 이야기했는데, 예, 이제 과습이다. 수분이 99가 나오니까 과습이다. 그것도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 여기서 저가 계속 변화를 주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이미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니까 흡수가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고정관념에서 이제 벗어난 아예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농사진지 이제 3년인데 무슨 고정관념이야. 이거 보세요. 이 딱딱하잖아요. 네. 요 잎이. 네. 이 딱딱한데 이게 뭘까요? 수분은 맞는데 이식값도 그 별 차이 없는데 왜 딱딱했냐? 가리 가다 때문에 딱딱했다는 거예요. 가리 가다. 20 쓴 게 그게 가다 했다는 그렇죠. 얘기인가? 20 쓰면 질산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다. 그럼 가스가 30% 나가면 어떻게 돼요? 14로 바뀌겠죠? 14에 20. 그럼 착과가 안 되고 안 열어버려, 나중에 되면. 기형이 많이 나오고, 꼬부리가 기형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하여튼, 예.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말 놓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보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